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10, 100억, 그러니까 10배 수익률 주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피터 린치부터 워렌 버핏, 또 윌리엄 오닐, 앙드레 코스톨라니까지 이 투자 대가들의 지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맞아요. 저희 목표는 이분들의 그 핵심 통찰을 뽑아내서 당신만의 투자 나침반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단순히 종목 발굴 비법, 이걸 넘어서요. 왜 성공적인 투자가 그 깊은 철학이랑 또 흔들리지 않는 심리에 기반해야 하는지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어쩌면 투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방식 자체에 대한 성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피터 린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아내가 쓰던 스타킹, 딸이 좋아하던 타코벨, 이런 일상 속 관찰로 그야말로 대박 종목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린치의 진짜 핵심은 그냥 주변을 둘러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평범한 소비자 눈을 남들보다 먼저 경쟁 우위를 포착하는 정보 채널로 썼다는 거죠. 어허.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괜찮아 보이는 회사를 찾았다면 이제 진짜 숙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숙제요? 네, 그만큼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거죠. 카드를 안 보고 포크 치는 것 같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와, 비유가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관찰은 그냥 시작이고 검증이 핵심이다. 바로 그거죠. 특히 좋은 회사를 너무 일찍 파는 걸 후회하면서 장기 보유를 강조했고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뭔가 만족스럽거나 혹은 불편한 점이 어쩌면 시장이 아직 모르는 어떤 기업의 성공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워렌 버핏은 또 접근법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가치 투자의 대명사. 버핏한테 성장주는 그냥 매출이 확 느는 회사가 아니에요.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기업의 그 진짜 가치, 내재 가치를 계속 불려나가는 회사, 그게 성장주라는 거죠. 그 내재 가치요? 네, 시장이 매기는 그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표 말고요.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벌어들일 현금, 이걸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기업 값어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시즈 캔디 같은 전통 기업도 꾸준히 이익 내고 가치 높이면 성장주로 봤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맞아요. 근데 단기 주가 등락에 막 흔들려서 말라는 조언은 알겠는데 솔직히 그 내재 가치라는 걸 일반 투자자가 정확히 알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어렵죠. 그게 쉬우면 누구나 부자 됐겠죠. 하지만 버핏이 강조하는 건 그 투기적인 광풍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의 실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 경쟁 우위, 이걸 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정말 오래갈 기업인가? 이걸 질문해야 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기업을 평가할 때 던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 그럼 이번엔 윌리엄 오닐로 넘어가 보죠. 이분은 캔 슬림이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했죠. 네, 맞아요. 아주 체계적이죠. 성공하는 주식들의 7가지 공통점. C, A, N, S, L, I, M. 네, C는 최근 분기 실적, A는 연간 이익 증가율, N은 새로운 변화,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같은 거요. 그렇죠. 특히 N에서 신고가, 그리고 S는 수요와 공급, L은 주도주냐 소외주냐, I는 기관의 뒷받침, M은 시장 방향성. 네, 이 CNS림 참 흥미로운 게 실적 같은 기본적 분석이랑 주가 모멘텀, 시장 방향 같은 기술적 분석을 딱 결합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특히 N에서 신고가, 또 I에서는 그냥 기관이 샀다가 아니라 똑똑한 논으로 불리는 우량기관들이 꾸준히 지분 늘리는 걸 중요한 신호로 봤고요. 그것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수 가격에서 8% 손실 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매해라. 위험 관리를 시스템에 포함시킨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시스템만큼이나 손실 관리가 중요하다. 요즘처럼 변동성 클 때도 이 원칙들 유효할까요? 시장 환경은 변하죠. 그래도 좋은 실적, 새로운 모멘텀, 시장 주도력, 기관 관심, 시장 추세 존중, 이 기본 원칙은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심리를 가장 강조한 분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시장 90%는 심리학이다. 네. 돈 더하기 심리는 시세다.
이 공식 정말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달걀 이론. 대중이 외면할 때 사서 모두가 막 열광할 때 팔어라. 역발상 투자의 정수죠. 코스톨라니가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인내 그리고 심리 통제예요. 우량주에 투자하고 수면제 먹고 몇 년 푹 자라. 이 말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렇죠. 결국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변동성,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장기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래야 소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심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업 분석 없이 그냥 심리만으로 투자하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코스툴라니의 지혜는 철저한 분석과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골랐다면 그 후에는 시장의 광기나 공포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판단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배짱,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만드네요. 그렇죠. 자, 4명의 거장, 4개의 다른 지도, 린치의 발로 뛰는 관찰과 검증, 버핏의 깊이 있는 가치 분석, 오닐의 체계적인 시스템, 코스톨라니의 심리 통찰과 인내. 이 다양한 길들이 결국 당신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접근법은 다 달라 보여도 결국엔 깊이 있는 자신만의 분석과 연구,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관점과 확신, 이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공통점이 있군요. 네,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건 당신의 이해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4가지 투자 철학 중에서요. 단순히 투자를 넘어서서 당신이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계속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